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어, 등교 수업, 대면 수업할 때 진도를 더 많이 나가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 수업 오늘 좀 길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갈게. 할 게 많아, 지금. 자, 우리가 지난 등교 시간 때 했던 내용 중에 이제 기후 기본 개념 이렇게 해갖고 기후란 뭔지, 기후 요소가 뭔지, 요인이 뭔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요인에 해당해서 한 시간 한 주 동안, 2시간 동안 열심히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그걸 잠깐만 복습하면 첫 번째 기후 요인이 위도. 어,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위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내려간다. 결론적으로 이유 같은 거는 여기 다 했었죠. 그다음에 뭐 입사각이란 단어가 있었다. 그다음에 요 면적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가열시키는 면적은 위도별로 차이가 있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도 다음에 두 번째가 해발고도 있습니다. 해발고도 있네요. 해발고도. 그래서 우리가 또 했던 게 뭐냐면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이렇게 했었죠. 이건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었죠. 경험적으로 높은 산 올라가면 추워지잖아. 그 다음에 TV 같은 데 보면 되게 높은 산 올라가면 눈이 얼음이 계속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륙분포가 있었습니다. 수륙분포. 자, 그래서 요거 예를 들었죠. 낮 시간에 똑같이 열을 받았는데 여기는 더 뜨겁고 여기는 좀 덜 뜨겁고, 밤이 되면 얘는 차가운데 얘는 아직 좀 따뜻하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음, 육지는 바다보다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되고,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되고, 이유는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열이란 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된다. 그 다음에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되더라. 어, 야외 수영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고기압, 저기압. 예, 요거 내용이었습니다. 고기압, 저기압. 요 프린트에서 요거 단어 바뀐 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알려줬었죠. 지금 할 때는 바꾼 내용으로 했습니다. 공기가 위로,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나를 누르고 있다. 누르니까 기압이 세니까 고기압. 그 다음에 공기가 밑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 나를 누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기압. 공기가 위로 올라가네. 올라가려면 지면 온도는 얘는 높아야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지면 온도가 낮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온 공기는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올라간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사람은 여기 서 있잖아. 사람은 여기 서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공기의 이동은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바람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 공기의 해발 고도가 높아지네.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고, 작은 물방울이 하늘에 모여 둥둥 떠 있으면 그게 구름이고 거기서 비가 오더라.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강수 현상이 일어나고, 고기압에서는 반대로 내려오니까 맑은 날이 지속되더라. 또는 여긴 건조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현할 때 이렇게 했죠. 고, 저 이렇게 됐으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는 강수, 고기압에서는 건조 또는 맑은 날, 이런 식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그다음에
요 지형 했었죠. 지형. 지형을 했습니다. 지형. 어, 빨리 지워줘. 빨리 지워줘. 빨리 지워줘. 어, 자, 지형. 자, 바람이 불어온다. 산을 만났네요.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공기의 해발 고도가 높아지네. 똑같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수증기가 그렇죠.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 작은 물방울이 돼서 비가 내리게 된다. 근데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는 원인이 산이 없었으면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리는 비를 지형성 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고 내려갈 때 비를 나타냈으니까 여기는 건조해지고 올라갈 때 내려간 온도보다 내려갈 때 올라가는 온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 자체를 우리는 팬 현상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다우지가 되고 여기는 비가 적게 오니까 소우지가 되고 또 바람이 올라간다 풍상지역 바람 맞이지역 바람 바지지역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내려가니까 바람 풍하지역 또 바람 그늘, 바람 의지, 뭐 비그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그 뭐 단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단어 선택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 예로 파타고니아의 사막 형성 원리 그래서 이렇게 바람 바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바람 바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요 현상이라는 거고. 또 똑같이 고온 다습한 공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맞으면서 쭉 바람 바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또 올라가면서 지형성 강수 내리고 건조한 공기, 비근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류까지 했구나. 해류. 어, 한류, 난류 이걸 먼저 안 했죠. 난류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주변 바다 온도보다 난류 주변 바다 온도가 주변 바다보다 온도가 높은 바닷물의 흐름. 그렇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지. 한류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 옆에 뜨거운 온천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거고, 습도가 많아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비가 내릴 거고. 반면에 내 옆으로 차가운 얼음물이 이렇게 둥둥 막 지나가. 그럼 시원해지고, 바닥이 바닥 기온이 낮으니까 공기 상승이 안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될 게 좀 잘 알아야 되는 한류가 요기 한류, 요기 한류, 요기 한류 요걸 좀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가는 한류, 요렇게 내려가는 한류 이런 식으로. 자, 특징을 보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를 향하는 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 여기가 고위도잖아. 남이로 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 이렇게 이런 한류 주변에는 이런 사막들이 있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게 이제 지리적이지. 이제 여기 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이해가 선생님 이것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제 대기 대순환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기 대순환. 편서풍, 무역풍,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 개념을 아는 게 조금 이게 쉽다고 해야 될지 어렵다고 해야 될지 지구과학 했던 학생들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지구과학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이미 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동영상 자료 하나를 찾았어. 그거 일단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대기대순환 내용입니다. 여자분이 말씀 잘해주셔. 지구는 위도에 따라 받는 열 에너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표면의 열 분포가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납니다.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지구에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공기가 뜨겁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다가 일정 고도에 닿으면 양옆으로 퍼집니다. 퍼진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차갑게 변하여 하강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가 하강하는 위치가 대략 위도 30도이고 지표면과 맞닿은 공기는 다시 양옆으로 퍼집니다. 반면 극지방은 태양열을 비교적 적게 받아서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지표면에 닿은 차가운 공기는 양옆으로 퍼집니다. 퍼진 공기는 저위도로 이동하다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 상승하게 되는데 이 위치는 대략 위도 60도입니다. 상승한 공기는 다시 일정 고도에 닿으면 양옆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자, 잠깐 멈춰요, 선생님이. 자, 여기까지 개념이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개념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잖아, 여기에. 이렇게 흔들리네. 여기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잖아. 에너지를 맞으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저 이렇게 올라간 공기가 우주를 뚫고 나가진 않겠죠? 어? 대기권 안에 이제 멈추게 된단 말이야. 거기서 양옆으로 퍼지는데 위도가 높아졌으니 기온이 낮아지잖아. 낮아지니까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온 공기는 다시 이렇게 돌게 되고. 자, 똑같은 현상으로 이제 그 극지방에서도 생겨납니다. 차가우니까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온 공기가 지표면을 뚫고 가는 게 아니까 지표면을 타고 옆으로 흐르게 됩니다. 쭉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기가 뜨거워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끝까지 진행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지구가 계속 돌고 있거든. 자전하고 막 돌고 있어서 얘가 이렇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요 두 가지 회전이 있는 사이에서 요 가운데에서는 커다란 두 개의 공기 흐름 때문에 역학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기가 돌게 돼. 예? 돌게 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시 계속 볼게. 지표면을 둘러싼 공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대기 대순환은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도 부근과 위도 60도 부근은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나타나고 위도 30도 부근과 극지방은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나타납니다. 적도 지방에 발생하는 저기압대를 적도 저압대 또는 적도 수렴. 자,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 자, 이제 이게 전 지구적인 기압 배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 지구적인. 맨 위에 북극 온도가 낮죠. 지면 온도가 낮으면 고기압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차례대로 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냥 차례차례 고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0도씩 끊어갖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알죠?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 바람이.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죠.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부르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여기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쓰는 건 되나? 해볼까? 불안해. 그냥 이 화살표로 할게.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고저 이렇게 하는데, 야, 거기 있는 그 고기야, 무슨 고기야? 맨 위에 거? 중간 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 붙여주는 내용이 이제 또 진행이 될 거야. 또 볼게. 하는 저기압대를 적도 저압대 또는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고
위도 30도 부근에 발생하는 고기압대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또한 위도 60도 부근에 발생하는 저기압대는 고위도 저압대라고 부르고 극지방에 발생하는 고기압대는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압은 강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도 저압대와 고위도 저압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고위도 저압대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한대 전선이 형성됩니다. 아열대 고압대와 극고압대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립니다. 또한 기압대는 바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시작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불리는데요.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북동무역풍, 아열대 고압대와 고위도 저압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편서풍, 고위도 저압대와 극고압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들은 항상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항상풍 또는 타골풍이라고 합니다. 단 남반구의 무역풍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방향이 남동쪽이기 때문에 남동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자, 이제 입니다. 멈추세요. 그렇지. 자,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고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적도에 있는 저기압을 적도 저압대 또는 적도 수렴대, 이게 같은 말이야, 그냥. 근데 아열대 고압대 또는 아열대 고기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고위도 저압대 또는 여기 한대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방금. 한대 전선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극고압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위치입니다. 자, 방금 보면 요 바람의 이름을 편서풍이라 그랬죠. 편서풍. 편서풍. 자, 이제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걸 또 할 거야. 요걸 토대로. 자, 이렇게 거대한 대륙이 있습니다. 거대한 대륙, 유라시아 대륙, 거대한 대륙. 자, 이게 쭉 보면 대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있죠. 편석분이 계속 걸립니다. 이 대륙에서, 자, 커다란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편서풍이 어디를 지나서 오나요? 육지 위를 지나서 오죠. 육지를 지나온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성질은, 대륙의 동쪽에 도착하는 편서풍의 성질은 육지와 비슷합니다. 반면에 쭉 돌아서 이 부분을 위치에 사기려면, 자, 대륙의 서쪽이잖아. 영국인데 서쪽이잖아. 대륙의 서쪽에서는 편서풍이 왜 사라졌냐? 서쪽에서는 편서풍이 바다를 지나서 도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륙의 서쪽에 도착하는 편서풍의 성질은 바다의 성질을 가졌죠. 자, 그러면 하나는 육지의 성질, 하나는 바다의 성질. 우리 수륙분포에서 그거 했습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된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된다. 즉, 육지는 온도 변화가 많은데 바다는 온도 변화가 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의 서쪽은 대륙의 동쪽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보다 좀 작다는 거지. 즉, 겨울이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여름엔 다 더운 건 마찬가지야. 겨울이 좀 더 따뜻해.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거를 토대로 이제 다시 선생님이 프린트로 돌아가서 이제 보면,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극동풍, 편석풍, 무역풍 이렇게 있습니다. 무역풍, 편석풍, 극동풍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극동풍에는 여기서 여기로 불어가는 거, 극고압대에서 불어나오는 바람. 편서풍, 아열대 고압대에서 한대 전선대로 부는 바람. 그다음 무역풍, 적도 저압대 또는 적도 수렴대에서 아열대 고압대로 부는 바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90도에서 60도, 뭐 60도에서 30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기압에 따라서 불어가는 바람이라고 했죠? 그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30도 있다고 막 하면 안 돼. 음, 또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 밑에 있는 그림에 해당합니다. 좀 크게 해볼게. 어, 크게 해서. 이거 항상 아니 좀 이건 너무 아쉬워. 요 부분은 선생님이 등교해서 수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대기 대순환 또 다른 내용인데 극고압대. 예? 그래서 나오는 극동풍. 어? 여기 아열대 고압대에서 나오는 편서풍. 여기 부분은 그렇죠. 음, 여기를 한대 전선대. 이렇게 나오겠죠. 한대 전선대. 그다음에 적도 저압대 또는 적도 수렴대라 그러는 거죠. 적도 수렴대. 여기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병.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아까 선생님 조금 전에 그 나왔던 그 나레이션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풀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마음은 급한데 그러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지구를 가지고 얘기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자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와. 편서풍이 불어왔을 때 자 우리나라가 속한 이 대륙의 동쪽은 편서풍이 육지를 지나온 바람이고 자 영국을 비롯한 여기 영국보다는 좀 유럽 서부 유럽 쪽에서는 바다를 지나온 바람이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여기서 그 대륙의 동쪽에 도착하는 바람은 대륙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더 높고 낮을 때는 더 낮고 얘는 바다를 지나온 바람이 도착했기 때문에 어, 동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더울 때는 덜 덥고 추울 때는 덜 춥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후 그래프를 보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그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온의 연교차, 최고 기온 1년 연교차 이걸 다시 중지하고 어, 이렇게 보면 요 선생님 요거 내용을 이제 다시 확인해 보면 아니, 급하게 안 하고 천천히 할게.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 같아. 급하게 하니까 너무 빠른 것 같다. 자, 지리적 위치.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이 큰 대륙 서안과 여기 보면 계절풍의 영향이 큰 대륙 동안 이렇게 돼 있죠. 어? 동안은 기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왜 그러냐면 여기는 편서풍이 서쪽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또한 도착하는 바람 또한 대륙의 성질을 가졌어. 그래서 대륙의 서쪽은 비열이 큰 해양의 영향을 받아 연교차가 작다. 대륙동은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교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교차는 음, 어? 연이잖아. 1년 동안 1년 동안 어? 가장 더운 월 월과 가장 추운 월 1월, 2월 또는 몇 일, 달 이렇게 해도 되지 월의 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교차가. 그래서 그 연교차를 나타내는 게 7월의 기온이 가장 기온이 높을 때고요. 일반적으로 1월의 기온이 가장 낮을 때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륙의 서쪽은 1년 동안 7월과 1월 기온차가 요거밖에 안 나는데 여기서는 더 크게 난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서 요 밑에 내용을 이제 보면 어, 여기 나오죠. 대륙은 해양보다 비율이 작기 때문에 동위도의 동위도가 같은 동일한 위도에서
월 평균 기온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여름에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위도가 똑같아. 위도가 똑같은 지역에서 비교해 봤더니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 때마다 여름 기온은 점점 높아진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름 기온은 점점 높아지죠. 근데 여기는 왜 낮나요?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은 데야. 해발 고도가 높은 데야. 여기는 그 티베트 고원 있고 막 그런 데야. 어? 여름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그런가요? 겨울에 보니까 여기는 좀 0도보다 0도 정도 나오잖아. 근데 점점 갈수록 기온이 더 낮아지고 있죠. 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북위 50도 선, 여기 50도 선 부근에서는 음, 어, 기온의 연교차는 서한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가면서 커진다. 연교차가 바다에서 육지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 바다에서 육지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동안 지역은 대륙 서안에 비해 연교차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불어오는 남동 남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좀 전에 편서풍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편서풍이 불긴 부는데 여기는 육지와 바다와의 비열차가 너무 커지는 거야. 온도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보다는 계절풍의 영향이 더 커져. 그런데 편서풍의 영향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이 있는데 편서풍의 영향은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편서풍의 영향도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동쪽이 서쪽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륙 동안과 서안의 기후입니다.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야. 쉬운 개념은 아니고 앞에 있는 이 기후 요인들을 잘 이해해야지 어? 요 수륙 분포 이것도 이해해야 되죠. 이거에 따라서 고기압, 저기압 달라지는 것도 이해해야 되죠. 어? 그거를 대기대순환과 연결해 갖고 여기 지형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쉬운 개념은 아니야. 어, 요거는 해당 기후 지역에서 계속 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했잖아. 음, 대기대순환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쾌펜의 기후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요건 이제 분류체계야. 분류체계인데 지금 배운 기후 이론을 계속 연결해서 계속 같이 학습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계 기온의 특색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온의 연교차 이렇게 나옵니다. 기온의 연교차 내용이 여기 있네요. 최나널 평균 기온과 최하널 평균 기온의 차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더운 달 7월 정도 됩니다. 7월. 그다음에 최하널 가장 추운 달 1월의 차이. 어느 기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에 가장 더운 가장 더운 시기와 가장 낮은 시기의 온도 차이를 연교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교차도 특색 있게 나타나는데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집니다. 지구가 기울어져서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는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해안보다 내륙으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수륙 분포의 영향을 받아서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더 많이 가열되고 더 많이 냉각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대륙 동안이 대륙 서안보다 더 큽니다. 동쪽이 서쪽보다. 왜냐하면 대륙 동쪽은 육지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 또
편서풍보다는 계절풍의 영향. 근데 계절풍이란 게 추울 때 부는 바람과 더울 때 부는 바람이거든. 그래서 추울 때는 더 추운 바람이 불고 더울 때는 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대륙서와는 바다 위를 지나온 바다 위를 지나온 편서풍이 도착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기온의 일교차. 일교차는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 일반적으로 2시에서 4시입니다. 왜냐하면 낮의 길이가 달라서 그래요. 낮의 길이. 여름엔 낮의 길이가 길잖아. 그래서 최고로 과열될 때가 좀 더 뒤로 가고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최고로 과열된 시기가 보다 좀 더 앞으로 가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최저 기온 얘는 정해져 있어. 얘는 언제냐면 일출 직전입니다. 해 뜨기 바로 전이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기 전에는 계속 냉각이 되다가 해가 뜸과 동시에 가열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일출 직전이 하루 중에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거를 일교차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추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학생들이 가장 추워. 학생들이 가장 추워할 때는 일출 직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장 추워할 때는 수업 시간에 잘 자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나한테 직방으로 오거나 또는 창문이 열려 있을 때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죠. 그때 학생들이 제일 추워합니다. 지나가는 말이었어. 일교차를 비교하면 내륙 지방이 해안 지역보다 큽니다. 일교차가. 이것도 수륙 분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다음에 건조 지역이 수변 지역보다 연교차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저장하는 수증기가 건조 지역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막은 온도를 저장하는 게 대기 중에 적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바로 다 가열시키고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바로 다 냉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일부는 실제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일부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온도가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저장되어 있던 그 수증기가 저장한 온도 에너지를 조금씩 조금씩 내뿜기 때문에 일교차가 건조 지역보다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기온차 이건 했죠.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수륙 분포에 따른 기온차,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로 발생한다. 그래서 가열 시기,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 최난월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기온이 더 높고 냉각 시기, 최한월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더 낮다. 왜냐하면 비열차 때문이다. 이거 다 했던 내용입니다. 해류에 따른 기온차,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 지역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난류는. 여러분 그 옆에 온천물이 지나간다 생각하면 되죠. 온천물이 지나가면 당연히 따뜻해지는 거죠. 한류, 이거 빼먹었네요.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 지역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 한류는 온도보다는 더 포인트가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게 더 훨씬 더 큰 포인트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그 예를 들어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 제목이 연평균 기온과 연 강수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점. 영국이 비슷한 위도의 사할린 섬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이 사할린 섬보다 위도가 높죠. 위도 높대 또. 왜 이래? 영국과 사할린 섬 가로줄 위도 위도 가로줄이 비슷한 위도죠. 그런데 연평균 기온을 따져보니까 영국은 10도 정도, 10도 인근 이 근처에 걸리네요. 근데 사할린섭은 0도선을 이렇게 따라보니까 0도보다 낮죠? 그렇죠? 영국은 아무래도 영국은 0도에서 10도 사이인데, 사할린섬 있는데, 사할린섬,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유는 대륙의 동안, 아니, 대륙의 서안, 대륙의 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대륙 서안에 위치,
서안에 위치해서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 이거는 나중에 또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는 편서풍까지만 배웠죠. 아직 난류는 잘 안 배웠습니다. 난류가 하나, 요렇게 따뜻한 난류가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난류의 영향을 받는 반면 사할린설은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겨울에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연중 한류가 흐른다. 한류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한류가 하나 있습니다. 또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겨울철 차가운 계절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가워. 그래서 근데 왜 연평균 기온을 얘기했는데 왜 여기는 겨울 얘기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연평균 기온이잖아. 연평균 기온이라는 거는 가장 추울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이 여름도 있죠. 그 사이 기온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2 한 거잖아. 나누기 12. 그러니까 이때 여름 기온보다는 겨울 기온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름 기온. 그러니까 여름 기온의 온도차보다 겨울 기온의 온도차가 훨씬 더 커.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거.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지역과 나 지역입니다. 가 지역 여기 있네요. 가 지역은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온도. 가 지역은 10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10도씨에서 20도씨 사이. 근데 나 지역은 20도씨에서 28도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아무리 높아도 20도고 19도 정도 된다 하면, 얘는 아무리 낮아도 21도니까 낮아도 좀 더 높죠. 왜 그런가 하니, 가 지역 연안에서는 연중 한류가 흐르고, 가 앞에 요렇게 한류가 흐르고, 나 지역에는 연중 난류, 요렇게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류 부분 위에서 했었죠. 그 내용 다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꺼 보겠습니다. 세계의 바람. 이번 시간 요 바람까지는 할게. 세계의 바람. 규모에 따른 바람의 이름. 지구적 규모. 대기 대순환. 이거 조금 전 했었죠. 근데 이걸 또 할 거야. 또 해야 돼. 여기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시 설명할 거.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발생 향상풍, 타골풍, 항상 불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이제 지구적 차원의 내용이야. 대륙적 규모에서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처럼 생기는 계절풍. 어? 요거 두 개까지는 좀, 아니다. 요거 두 개가 아니지.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지방적 규모.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람. 지방풍이란 겁니다. 지방풍이란 게, 요 지방풍은, 여기 선생님이 요걸 하나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돼. 그다음에 해륙풍과 상국풍은 이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세계지리 파트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 규모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할 게 뭐냐면 바람의 명칭입니다. 명칭. 일정한 지역에서 오는 지방풍은 그 지방의 명칭이 붙어, 또는 그 지방에서 불러오는 그 바람을 이름을 붙이기도 해. 예를 들어서 치누쿠, 그 다음에 뭐 윌리위, 아니 치누쿠, 그 다음에 그 게임에서 그 블리자드 막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특이하게 부는 바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눕새바람 이런 바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런 지방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바람들은 일반적으로 음, 나를 중심으로 불어오는 방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이렇게 있어. 북. 왜 북이라고 썼지? 북. 이거 또 왜 북자 어떻게 쓰더라? 북. 어이씨. 남. 동.
설이 이렇게 돼 있죠. 만약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동풍, 이렇게 불어오면 북동풍, 이렇게 불어오면 나를 기준으로 북서쪽에서죠. 북서풍, 이렇게 불어오면 남풍, 이렇게 되는 거야. 바람의 명칭은 불어오는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지구적 기압차 대기선. 이거 조금 전에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다시 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동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그 주소를 올려놓을게. 유튜브 연결하는 주소 따로 연결할 놓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가 클릭해서 다시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기 대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 기압 배치를 넣어놨습니다. 극고압대, 차가워진 지면으로 공기가 연중 공기가 하강합니다. 고기압이니까. 그다음에 또 알기 쉬운 거 적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 열대 수렴대 다 같은 말이야. 그다음에 또 적도 저기압대 다 같은 말이야. 응?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과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는 고온에 의해 공기의 상승으로 여기는 온도가 높잖아. 적도지방은 상승으로 저기압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마주쳐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가. 공기가 올라가니까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들어와. 이렇게 이론을 생각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적도 수렴대는 북동무역분과 남동무역분이 수렴하는 지역으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며 연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갑니다. 극고함 때는 연중 공기가 하니까 연 강수량이 거의 없죠. 그리고 북극, 남극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생겨나는 게 고기압, 고기압입니다. 고기압. 그걸 아열대 고압대 그러는데, 남북이 30에서 5도 사이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움직여. 요거 중요해. 위치 이동은 있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아, 얘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위치 이동입니다.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움직여.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너무 지저분한데? 다시 좀 해보면 요게 되게 중요해. 여기 위치 이동은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어요.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 이렇게 되면 음? 그다음에 적조조합된 좀 별표하면 요거죠. 요거 어? 무덥고 무덥고 비가 많이 온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 고위도 저기압대, 고위도 저기압대 똑같은 이름으로 한대전선대 같은 이름이야.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는 전선입니다. 전선. 전선이란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지면이 있어. 지면이 있고, 음,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찬 공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 그리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 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딱 만났어. 그럼 미지근한 공기가 되는 게 아니야. 얘 공기가 바로 섞이지 않아. 여기 이 경계가 되는 면, 요 사이에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지 못하고 어, 그 대치를 이룹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것들이 만나갖고 대치를 하니까 전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어. 그럼 더운 공기는 찬 공기 타고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음, 더운 공기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찬 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나중 되면 더운 공기가 이렇게 위에 가 있어, 이렇게. 위에 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일로 올라갔잖아. 해발 고도 높아졌지. 여기 비가 내려. 그래서
전선성 강우가 내린다. 이렇게 됩니다. 강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응? 요게 이제 대기대 순환의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보면 자, 이렇게 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그래프 보면 이제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쓰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선생님이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보이지? 고, 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를 크게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이렇게 기압 파치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바람은 어떻게 분다 그랬어? 고에서 저로 좀 가늘게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고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귀찮으니까 밑에 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근데 이 고기압에다가 이름 다시 다 붙여서 썼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그 바람에 대한 이름이 바로 요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고압대에서 한대 전선대로 불어가는 바람, 이 바람 이름을 극동풍. 자, 편서풍. 아열대 고압대에서 여기서 일로 방향이죠. 아열대 고압대에서 한대 전선대. 여기 있는 저기압으로 불어가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한대 전선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어, 우리가 조금 전에 요렇게 직선으로 한 거는 일단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이 기압 배치는 위도와 똑같이 나오지 않아. 왜냐면 지표 위가 어디는 바다고 어디는 육지고 막 이렇게 지표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더 뜨겁고 어디는 더 낮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한대전선도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계속해서 보면 한대전선대는 이렇게 편서풍, 아열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 그다음에 온대지방의 타골풍으로 항상 불어가는 바람, 우월한 바람으로 따뜻하고 수변하다. 대체적으로 바다를 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다음에 무역풍은 적도 저압대. 이거 화살표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돼. 어? 아열대 고압도에서 적도 좋다. 미안해 이건. 선생님이 화살표 잘못 넣었네. 이거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특징이죠? 오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아열대 고기압에서 적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 지속적이고 건조한 바람으로 왜냐하면 시작점이 건조한 데서 시작되잖아. 범선 시대. 응? 배를 타고 운행하는 배가 그지 그 돛을 달고 기관은 스크류를 움직이지 않고 바람으로 운행하는 배를 범선이라 그러죠. 그때 항해에 주로 이용되었다라는 게 요 이제 요그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거 하면 또 좋은데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 그거를 먼저 같이 할게. 그게 더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지만 요걸 같이 할게.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몇 분이지? 몇 분이냐?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네. 29분. 야, 끊었다가 다시 할게. 미안해. 끊었다가 다시 할게.